지금부터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의 인선 8기 3주년 성과와 시정 방향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을 뜨겁게 박수에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3년 세월이 흘렀네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못 쉬었습니다. 그 전주도 못 쉬었습니다. 제가 주말에 다른 시장들 골프 치시는 분들 많던데 안 치거든요. 네. 골프 안 치고 3년 동안 일을 이렇게 하면서, 물론 휴가 때는 가까운 분들 제 아내하고 1년에 한 서너 번 딴 데 가서 칩니다. 까지는 회견 끝나고 또 보내드릴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용인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제 임기 남은 1년 열심히 할 생각이고, 우리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우리 용인 특례시 여러 가지 시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충고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방 행정의 지평을 넓혔다, 이 페이지에 상 많이 받았다,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 용인에서 지금 전국 최초로 또 유일하게 하는 사업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용인 특례시와 두 곳 경찰서, 두 곳 소방서, 교육지원청, 매달 정례적으로 기관장들이 모여서 시민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합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경찰서나 소방서 그쪽에서 또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시가 말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은 예산 지원을 통해서 시민 안전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2월에 소방서에서 이야기해 주신 건데요. 우리 용인에 정말 아파트가 많죠. 한 80% 정도가 우리 시민들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서 살고 계시는데, 좀 오래된 아파트는 화재가 났을 때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안내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옥상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그 아파트에 대해서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막연히 꼭대기로 올라가서 대피하려고 했다가는 또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이 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군포에서 이제 그런 아파트에서 사고가 나서 질식사한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으로는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펜스도 치고 또 안내하는 대피 안내를 하는 표지도 붙여가는 등 저희 시가 1억 6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원래 소방서에서는 3개년 계획 정도로 나눠서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시민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추경 편성해서 바로 조치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사실은 우리 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했고, 기타 시민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동이 좀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관공서나 병원 가실 때 우리들이 동행 매니저, 저희들이 연락 주시면 동행 매니저를 함께 하도록 해서 안내하는 이런 일도 하고 있고, 2022년 12월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차도 제설은 잘 되는데 인도에 눈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이거 인도 제설을 좀 해야 되겠다. 물론 용인 전역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비탈진 곳, 또 사람 통행이 많은 곳, 이런 쪽에 전국 최초로 인도 제설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학 연극제, 우리 용인의 이제 대표 축제 중에 하나로 좀 만들어 볼 생각인데, 지난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지난해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이 행사가 끝나는 개회식이 아니고 폐회식 때 오셨는데 대학생들이 너무 많이 와서
열광적으로 행사에 참여를 해줬기 때문에 폐회식이 이렇게 성황리에 거행되는 것은 처음 본다 했습니다. 지난해 48개 대학팀이 신청을 해서 12개 대학팀이 본선에 올라갔습니다. 올해는 무려 79개 대학팀이 신청을 해서 12개 대학팀이 이제 선발이 됐고 우리 시가 휴양림의 숙식 제공을 이제 해주는데요. 7월 8일부터 2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벌써 전국의 대학들에게 많이 지금 알려진 축제입니다. 공약과 관련해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65% 정도는 공약을 이행 완료를 했고요. 그걸 포함해서 이제 95%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약을 하다 보니까 공약했을 때는 가능할 걸로 봤던 것이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약 이행률은 매우 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용인 특례시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A 등급을 받았습니다. 45년 규제를 받았던 송탄 상수보호구역 1950만 평이죠. 수원 특례시 전체 면적의 53%,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나 되는 그 땅을 정말 오랜 규제에서 지난해 12월 해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큰 공간에 시민을 위한 거주 공간, 또 기업들 입주 공간, 문화예술 생활체육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됐는데 그 공간을 자연 친화적으로 어떻게 조성을 잘 할지 연구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제가 공약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5년 규제받은 경안천 수변구역 113만 평 해제입니다. 이것도 참으로 난제 중에 난제로 꼽혔던 거 지난해 11월에 이제 해제를 했습니다. 공약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 시청 앞에 아파트를 지어놓고 2021년 2월쯤 완공됐나요? 진 출입로 문제 때문에 입주를 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이 문제도 해결을 해서 지금 진 출입로가 용인대 가는 도로로 접속이 되어서 임시 개통이 됐고 올해 하반기에는 시민들의 입주가 가능합니다. 플랫폼 시티 개발 이익 얼마가 될지 현재는 추정하기 어렵지만 상당한 개발 이익이 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민선 7기 때는 이 개발 이익을 용인 땅을 개발해서 생긴 이익인데 용인에 전부 재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들이 있었지만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취임한 이후에 경기도와 GH 계속 협의를 해서 개발 이익은 전부 용인에 재투자한다 명문화해서 경기도의회 등에 다 처리가 됐습니다. 반도체 고등학교 2027년 봄이면 개교가 됩니다. 그 밖에 각종 문화체육시설을 지금 확충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하지 않은 것 중에 정말 내놓을 만한 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약간의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가 우리 용인 백년해산에 가까운 360조 원을 투자하는 이동 남사업 235만 평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한 것을 꼽고 싶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용인의 미래 경쟁력은 훨씬 강화될 것이고 우리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는 단일 도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에 우리 용인이 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산단 조성 발표가 2023년 3월 15일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가산단의 배후도시 역할을 할 이동욱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발표가 2023년 11월에 있었습니다.
신도시와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대촌교차로에서 안성 장서교차로까지 12.5km 구간이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이 됩니다. 현재 공사비가 1조 2천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사실 국가산단 아니면 이 도로는 우리 시가 건드리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 1조 2천억 되는 사업을 나라 돈으로 하게 되는데요.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은 크게 증진이 될 것이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줄기차게 8개월 정도 요구를 해서 관철을 했습니다. 국가산단은 빨리 조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반도체는 속도가 곧 보조금이기 때문에 빨리 조성하자는 데 있어서 정부하고 의기투합이 이루어졌고 그 국가산단을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도로망 확충이 급선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45호선 확장 예타 면제 관철시켜서 도로 확장 공사가 3년 이상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2030년 하반기면 국가산단의 삼성전자 첫 번째 팹이 가동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때쯤에는 국가산단 구간은 8차로로 확장이 끝나 있을 걸로 지금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구간은 2031년에 완성하겠다는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동욱 반도체 특화 신도시도 원래 2034년 조성 완료 계획이었는데 국가산단의 배후도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내자고 해서 지금 입주 시기를 조성을 서둘러서 203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69만 평에 1만 6천 가구, 3만 8천여 명이 사는 것이고요. 직주락, 직장과 주거와 여가 활동이 함께 있는 녹지 공간이 정부가 조건부로 통과시킨 내용이 녹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녹지 공간이 충분히 살아있는 문화가 있는 첨단 신도시가 될 겁니다. 영덕 저수지에서 역기역자형 송전천 쪽으로 스포츠 레저 시설도 조성이 될 거고요. 저희는 지금 그 신도시와 이동 저수지 연계하는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유치로 인해서 송탄 상수함 보호구역도 해제되는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도시나 국가산단이나 국도 45호선 확장 이런 것들은 제가 공약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쭉 이어졌고 경안천변 수변구역 해제도 공약하지 않은 것이 관철이 됐기 때문에 용인의 정말 난제는 거의 다 풀린 셈입니다. 뭐 한두 개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죄송합니다. 여기 열거된 대로 뭐 우상혁 선수 영입 등 도라동 쪽에 지방도 3.1호선 지하차도 착공, 그것도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가도록 지하차도 착공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국토교통부 지하도로 운영 지침을 바꿔서 그렇게 관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대학연극제, 대한민국 연극제 유치도 공약한 것은 아닙니다. 용인하면 뭐 과거에는 난개발 도시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이제는 용인하면 다들 반도체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가산단 계획이 2023년 3월 15일 발표됐는데요. 지난해 12월 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통상 국가산단의 경우 계획이 발표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 부지 등에 대한 그다음 각종 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영향평가 최근에 3년 이상 진행되는 것도 있더군요. 통상 2년 6개월, 예타 2년, 예타도 뭐 3년 이상 가는 것도 있고요. 4년 6개월 정도 걸리는 승인까지의 그 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1년 9개월 만에 작년 12월에 국가산단 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지난해 많은 분들이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분들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HBM에서 성과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국가산단 제대로 조성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뭐 삼성전자의 이제 HBM 사정과 국가산단 조성은 전혀 별개입니다.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1년 9개월 만에 산단계획 승인이 났고요. 현재 보상 공고에 나가서 보상 준비 단계에 들어갔고 보상 문제가 잘 해결되면 내년에 부지 조성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남사 쪽에 먼저 1기, 2기 팹을 만들게 되고요. 시에서는 계속 이 국가산단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기업들 또 우리 시민들 이주를 돕기 위해서 조세특례 제한법도 바꿔달라고 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양도세 감면폭도 커졌고요. 대토보상 확대해달라고 해서 대토보상 확대하기로 했고 대토보상의 경우에 취득세 면제, 양도세 감면폭도 굉장히 크게 확대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해야 할 우리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생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뭐 지작물을 좀 옮기는 이런 일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아마 맡기는 일들이 될 거고요.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주택 LH가 100가구 정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주자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 11만 평 국가산단 남쪽으로 만들어서 국가산단에 포함시켰고 이주 기업을 위한 이주산단도 15만 평 만들어서 국가산단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일반 산단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SK 하이닉스는 잘 아시는 대로 2025년 2월 말에 첫 번째 팹의 절반을 짓는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을 좀 원로인들 모시고 한번 가볼까요? 네. 가보신 분 계세요? 네. 대역사의 현장을 보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팹의 규모가 이제 지금 현재는 절반을 짓고 있는데요. 절반의 규모는 축구장 16개 반 바닥 면적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아파트 50층 높이입니다. 세계 최초로 3층 구조로 지어집니다. 현재까지는 팹이 2층 구조였는데요. 그래서 그 절반의 면적을 합치면 잠실 롯데타워 5개 면적이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또 2027년 이 절반이 봄에 가동이 되게 될 텐데 주로 HBM 생산할 텐데요. 나머지 절반은 또 짓게 되겠죠. 이 절반을 짓는 공사에 우리 용인 지역자원 4,500억 원을 쓰겠다고 하이닉스가 이야기를 했죠. 지난해 2월 저하고 이제 기본 협약을 맺었습니다. 부지 조성 작업도 다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팹 건설 과정에서 우리 용인 지역 자원을 많이 쓰자 해서 이제 결정된 건데 용인의 장비 자재 인력들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절반 1기 팹 절반에 4,500억 원. 현재까지 진행된 부지 조성 공사에 한 2,500억 원에 우리 지역 자원이 쓰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을 짓는데 또 제가 보기엔 공사비도 올라갈 거고 5천억 원 안팎에 또 지역 자원이 쓰이게 될 거고 이렇게 4기 팹이 지어지게 됩니다. 꽤 오랜 동안 2050년 초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용인 지역 경제에는 매우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4,000명이 좀 넘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서 10월 사이에는 1만 3천여 명의 근로자들이 일할 걸로 보입니다. 연인은 300여만 명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온삼 지역 경제에 대한 보도도 많이 나오던데요. 온삼과 양지 배감 쪽에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근로 인력들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처인구를 비롯한 용인 전체의 지역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기 팹이 지어지면 그러니까 이 절반 플러스 절반이 합쳐지면 축구장 33개의 아파트 50층 높이 이 면적은 SK 하이닉스 본사 이천의 본사 면적의 1.4배라고 합니다. 예, 일기 팹 하나가 삼성전자의 팹은 6기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보다 클 걸로 지금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도 보상 끝나면 바로 부지 조성에 들어가고 1, 2기 팹을 짓는 일에 들어갈 텐데 굉장히 이제 속도를 낼 걸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쪽에는 한 90여 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설계 기업들이 함께 입주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SK 하이닉스 쪽에는 50여 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설계 기업들이 분양을 받아서 입주 준비를 하고 또 일부는 임대로 들어올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 용인에 입주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인 이렇게 이제 클러스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이제 반도체 칩 메이커 앵커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제조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용인은 반도체를 제조하는 그런 도시 외에 차세대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기능을 가진 그래서 제조와 연구 개발이 같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삼성전자가 기흥 캠퍼스를 미래 연구단지로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고 20조 원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기흥 캠퍼스 미래 연구단지 38만 평 가까이 되는데요. 거기는 R&D의 핵심 기지가 거점이 될 겁니다. 자료에 보시면 기흥 캠퍼스 그 연구팹 1기는 이미 작년 11월인가요? 가동이 됐고 이제 2기, 3기 연구팹을 지금 짓게 됩니다. 램 리서치 코리아는 지난해 10월 우리 용인 지곡동에 R&D는 먼저 했고 본사를 판교에서 옮겨왔습니다. 램 리서치 코리아는 매출이 1조 원이 넘는 굉장히 큰 회사고 본사는 미국에 있고 세계 3위의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도쿄 일렉트론 세계 4위의 반도체 장비 회사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도 우리 온삼 일반산단에 R&D를 하겠다고 해서 부지를 샀고 승인이 나간 상황이고 우리가 조성하는 국가산단 북쪽에 용인 테크노밸리 1이 있고 2를 조성 중인데 2의 부지를 한 20% 정도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가 사서 역시 R&D를 이제 하겠다는 것이고 고영 테크놀로지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이고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본사와 지주 회사를 우리 상현동으로 옮겨왔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장비 회사 굉장히 훌륭한 회사로 평가받고 있는데 광주에 있는 본사를 우리 신갈 R&D 센터로 옮긴 상황입니다. 플랫폼 시티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지만 플랫폼 시티에도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들어설 공간을 마련해 나왔습니다. 첨단 제조 산업 부지로 이렇게 저기를 했고요. 구성역 중심으로는 특별계획 구역으로 만들어서 교통 허브로 만들고 우리 용인에 부족한 호텔과 컨벤션 시설, 마이스 산업을 그쪽에 놓을 계획입니다. 국도 45호선 말씀드린 것 같고, 이 도로망 확충, 철도망 확충에 대해서 이제 뭐 자료도 좀 참고하시고요. 일부는 제가 또 말씀드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국도 17호선은 양지 IC에서 우리 지산 리조트까지 한 3km
구간이 6차로로 이제 확장되게 되는데 그 사업도 이제 잘 진행하도록 하겠고 보계 원삼로 SK 영인반도체 클러스터로 접속되는 우리 지방도는 지금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플랫폼 시티는 지금 생산 유발 효과가 한 1조 2천억 원 정도 기대가 되고 상주 일자리가 5만 5천 개 정도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2만 8천여 명이 사는 1만 가구가 좀 넘는 주택도 지어지게 됩니다. 구성역 중심으로 교통 허브를 만들 계획이고 복합 환승 시설도 만들 계획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 이제 통과가 됐죠. 그래서 기영 인터체인지에서 양재 인터체인지까지 26.1km 구간 정도 될 텐데요. 지하 고속도로가 뚫리게 이제 됩니다. 지상은 신갈 IC 다음에 이제 서울 쪽으로 판교 IC인데 지하는 저희들이 플랫폼 시티 쪽으로 지하 구간에서 IC를 이제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정동, 마북동, 구성동, 동백동 쪽 또 서쪽 보정동과 수지 쪽으로 교통이 편안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호텔 컨벤션 시설도 넣게 돼서 판교를 능가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교육에 정말 진심이다 이런 말씀을 학부모님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는데요. 시장되고 나서 처음에 2023년 교장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시작을 해서 물론 그룹별로 해서 한 6차례 교장 선생님과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187개 초중고가 있었죠. 이게 특수학교 포함. 특수학교는 따로 했고요. 학교별로 말씀 듣고 도와드릴 건 최대한 도와드렸습니다. 뭐 예를 하나 들자면 용인 3개 고등학교 기업이 통학버스 지원을 했는데 대중교통이 부족한 곳이라 기업 사정이 어려워져서 2023년 당장 2학기부터는 이 학생들 통학이 정말 걱정스럽다 이런 교장 선생님 말씀 듣고 시가 통학버스 지원을 바로 했습니다.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용인 3개 고등학교는 지난해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받도록 했습니다. 1년에 2억씩 5년 동안 10억이 지원됩니다. 기존에 지원되는 거 외에 그다음 백암고등학교 역시 작년에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되도록 했죠. 백암은 작년 9월부터 바로 시작이 됐고 용인 3개구는 올해 봄부터 이제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가동이 되는데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훨씬 알찬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들 말씀 듣고 뭐 학교 통학 환경도 개선하고 교육 시설 개선을 도와드린 노력을 많이 했고요. 역시 또 학부모 대표 별도로 만나서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특수학교까지 하면 13차례 진행을 했고 통상 3시간에서 3시간 반 간담회를 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학교를 도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예산으로 부족한 것은 교육부하고 경기교육청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교장 선생님 다 만난 것은 용인에서 제가 처음이라고 그러고 전국에서도 드문 일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뭐 선거가 있어서 이제 교장 선생님들과 간담회는 7월부터 이제 다시 하게 됩니다. 좀 어떤 면에서는 피곤한 점도 있지만 정말 이 나라 미래, 우리 용인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고 학교나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학교 앞 우리 학생들 통학 안전을 위한 캠페인 참여도 이제 많이 한 상황이고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용인의 교육 투자 예산은 경기도에서 1위입니다. 다른 데 줄이는 것도 많은데 늘려가면서 학교에 대한 투자를 이제 하고 있고요. 반도체
고등학교는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를 지난해 시켰기 때문에 이제 2027년 봄 개교가 가능하게 됐고, 실용예술고 설립 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뭐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기영 1중학교 등등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은아톨 객석 늘린 거는 보도자료 많이 보내드렸는데요. 40억 8천만 원 들여서 지난해 연극제 끝나고 공사에 들어가서 객석을 1259석에서 1525석으로 늘려서 지금 한번 가보시면 좋을 텐데요. 다들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1500석이 넘으면 좋은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공연 기획하는 분들이 포원에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올해 대관 일정은 이제 가득 찼다고 들었고요. 이문세 공연, 정명훈 지 공연을 제가 정명훈 씨는 못 봤군요. 가득 찼답니다. 이문세 공연 봤을 땐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2층에 이 날개 부분에 전혀 사람들이 앉지 않았습니다. 거기도 이제 구조 개선을 해가지고 다 무대를 볼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가득 찬 객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우리가 이제 선정이 돼서 포은 바깥을 바꾸는 걸 하게 됩니다. 광장을 많이 바꾸고 미디어 퍼사드도 쏘고 또 LED 전광판도 부착을 하고 해서 그쪽에서 좋은 계절에 야외 공연도 할 수 있게 하고 문화의 냄새가 훨씬 더 많이 나는 곳으로 바꿀 계획이고요. 처인구에 문예관 빼고는 공연장이 없는데 제가 지금 우리 공직자들하고 검토하고 있는 건 이동업 신도시에 포은아톨과 같은 좋은 공연장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 이 구상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곳에 우리 시립미술관이 없죠. 시립미술관, 일부 박물관 기능까지 포함한 시립미술관을 건립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인 인구가 앞으로 50만이 좀 넘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용인 특례시 인구가 지금 152만까지 갈 걸로 보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보도자료에는 150만 광역시로 간다 이런 내용이 들어갈 텐데 이 광역시로 갔을 경우에 우리가 대비를 한다면 여러 가지 문화시설, 교육시설, 생활체육시설, 교통시설 이런 걸 확충을 하는 노력을 지금부터 전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제일 큰 이동저수지를 지금보다 훨씬 시민의 사랑을 받는 그런 명소로 만들기 위한 지금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 또 거기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을 만드는 걸 연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기흥호수는 제 공약 중에 하나인 한 590m 길이에 소위 다리를 놔서 전망대도 세우고 하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예산 편성해서 지금 착수한 상황이고 기흥호수에 이미 하나는 글쎄 정확한 메타는 기억 안 나지만 그다지 길지 않는 제가 직접 가봤기 때문에요. 한 20m 그런 다리 하나 또 100여 미터 되는 다리 하나를 놔서 다리 두 개를 놔서 과거에 저기 신갈 그쪽까지 올라갈 필요 없이 이제 다리를 통해서 좀 맞은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놨고 그곳에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파크 골프장 18호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흥호수도 시민의 사랑을 더 받는 것으로 계속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백보종복지회관 내년 원래 5월 계획 보고를 했는데 좀 서둘러서 4월에 개관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고 지난해 올해 예산 편성했을 때 예산이 넉넉히 투입되지 않아서 이거 제대로 진행되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었지만 제가 올해 추경을 통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좀 생색내기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시작된 사업이고 시민을 위한 복지회관 사업이고 거기에는 또 어르신 복지관도 들어가고 또 시민을 위한 좋은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다 집어넣어서 내년에 개관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서관은 얼마 전에 보도도 나왔지만 우리 용인이 사실 우리 용인 시민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균 독서율이 전국 평균보다 11%포인트 높습니다. 전국 평균 한 43%, 우리 용인은 54%. 네. 대출 기준으로 우리 수지 도서관, 전국 도서관에서 또 1위하고 경기도 내에 20위까지인가요? 도서관을 이렇게 순위를 정하면 7개 도서관이 우리 용인입니다. 공공 우리 도서관이 20개인데 24개소까지 늘리고 스마트 도서관, 도서관이 들어서기 어려운 것에 스마트 도서관을 이렇게 거의 하나에 9천만 원 잃어가는데 책이 250권 정도 있는 스마트 도서관도 많이 늘렸습니다. 앞으로 더 도서관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민 프로축구단은 생활체육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을 정서적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시민들의 큰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내년이 마지막 기회고 제 공약이고 미르 스타디움 좋은 시설을 갖고 있고 해서 구단 창단을 했고 조례도 잘 통과해서 시의회와 협조 관계를 잘 형성을 해서 지금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이면 가입 신청을 하고 8월이면 임시 1차 승인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대전, 안산, 부천 이런 쪽에서 축구단 운영 경험을 했던 분이 단장으로 왔고 테크니컬 디렉터로는 얼마 전에 보도가 나갔지만 이동국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보도도 잘 해주시고 우리 서포터즈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이 마지막 기회라는 건 창단을 이제 지금 해서 내년에 들어가면 K2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후년부터는 K3로 가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들이면서 홍보 효과는 적고 K3에서 언제 K2로 갈지 모르고 또 K1으로 가려면 또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그런 시기까지 검토를 해서 우리가 창단을 선언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혁 선수 제가 취임한 후에 9월쯤 접촉을 했나요? 그리고 이제 영입 결정을 해서 2023년 1월부터 2년 계약으로 했고 또 추가 계약을 또 했습니다. 올해 국제대회 6개 큰 대회 모두 석권을 했습니다. 올해 올림픽이 열렸더라면 금메달 땄을 텐데 이 다음 LA 올림픽에도 우상혁 선수는 메달 가능성이 큰 걸로 육상계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용인에서는 독보적인 존재고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지난 두세 달 전인가요? 중국에서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을 때 대한민국 국가대표는 우상혁 선수 1명 나갔습니다. 그 우상혁 선수가 금메달을 이제 땄던 것이죠. 박세리 감독과 또 2022년 말부터 접촉을 해서 이야기가 잘 진행돼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옛 공설운동장 그곳에 세리파 위드 용인이 오픈이 됐고 지금 초등학생들 토요일에 아마 그 프로그램 끝났는지 모르겠는데요. 골프를 좀 원하는 초등학생들 진로 탐색 교육도 상담도 해주고 앞으로 골프를 비롯한 여러 스포츠 그다음에 이 북콘서트 세미나 이런 것들을 열면서 이 복합 스포츠 문화 시설로 잘 이제 그것이 가동이 될 것이고요. 소상공인들을 위한 플리마켓 이런 것도 열 것이고 그 앞에서 공연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질문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이제 저출산 문제 또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새롭게 하는 게 6개월 이상 용인에 살고 임신 20주 이상인 임신부에게는 임신 지원금 등을
주는 걸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장애인 행사에 거의 빠뜨리지 않고 가는데 정말 제 소망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아이들 잘 교육시키는 걸 도와주겠다는 것,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 장애인들 위한 것, 어르신들 위한 것, 좀 어려운 분들 도와주기 위한 것 등인데요.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제가 온종일 긴급 돌봄센터 대감 해둔솔에 지난해 8월 오픈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공약하지 않은 것이고 제가 생각도 못했던 것인데 특수학교 교장 선생님, 교사, 학부모님들과 만났을 때 한 학부모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기도에는 긴급 돌봄이 의정부에 하나 있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럼 아이를 의정부까지 맡기고 장례 치르러 지방에 이렇게 갈 경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또 역시 간담회 때 나온 이야기인데 중학생 발달장애 아이를 가진 학부모 이야기인데요. 동백에 사시는 분인데 동백 종합복지관 수영장이 있죠. 거기가 이제 내년 오픈이 되는데 이분이 어디 이제 그 놀이시설에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신체가 크니까 기저귀를 찬 상황인데 기저귀 갈아줄 데가 없다. 다 그렇습니다. 우리 백화점, 쇼핑몰 다 영유아 기저귀 갈아주는 곳은 있어도 우리 큰 아이들 저도 그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수영장에 가족 샤워실 탈의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가족 화장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제가 보도자료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 개관되는 흥덕부터 하자고 해서 이게 작년 5월 상황인데 흥덕에 그 시설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가족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이 있게 되고 앞으로 용인의 수영장이 있는 공공시설은 다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정부가 전국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장애인 회관 짓는 사업도 제가 결정해서 내년에 이제 착공에 들어가게 되고 장애인의 그 이동 편의를 위해서 경사로도 많이 지금 만들어 드리고 있고 옛날 차량 등록 사업소 거기에 가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장애인과 장애 학생을 위한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정말 잘 지어놨습니다. 전국에 4개, 경기도는 유일. 다들 장애 학생들이 다른 고장에서도 즐겨 찾는데요. 부러워하고 있는데 차량 등록 사업소 이전시키고 그걸 방치하면 몹쓸 건물이 될 거고 이런 국리 저런 국리 하다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3억 지원하겠다. 경기도교육청 2억 지원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1억 들여서 건물 리노베이션하고 주차장은 아주 좋기 때문에 좀 개선을 해서 그 시설을 이제 넣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계속 할 거고 어르신들 굉장히 인기가 있지만 만족도가 매우 만족은 98%, 만족 2%인데 100% 만족이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고령 어르신들 장고장 수리 서비스 또 제가 아이디어를 해서 작년 초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 어르신 동행하는 그런 일들도 하면서 어르신들이 좀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활동 역시 뺄 수 없는데 지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지금 최근 또 2개 지정돼서 이제 10번째까지 나왔죠. 제가 취임했을 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를 해서 상점가 지정을 했더니 이제 그 상공인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소상공인들이 온누리 상품권 시민들이 쓸 수 있게 되니까 매출이 올라가고 해서 좋아하시고 저도 지원한 보람을 느끼는데 올해 14개까지 늘려갈 생각입니다. 우리 중앙시장과 중앙동 도시재생 위한 것도 민선 7기 때는 공모사업 실패했죠. 국토교통부. 제가 취임한 후에 첫 번째 공모사업으로 기억나는데 선정을 시켜서 186억의 국토비가 이제 확보를 했고요. 10위까지 못해서 무려 652억을 들여서
앞으로 한 4년 동안 이 중앙시장과 중앙동을 많이 바꿔 나갈 겁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에 소형 전기 노면 청소차 배치를 했죠. 한 대 2억 1천만 원입니다. 큰 길은 뭐 일반 청소 차량이 청소하는데 시장이나 옛 상권, 온도심 상권 같은 경우는 큰 차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소형 전기 노면 청소차 배치해서 매일 아침 일찍 쓰레기 수거하고 물도 뿌려서 닦는 기름까지 있습니다. 그걸 중앙시장 배치했고 보정동 카페거리 풍덕천 원도심 상가에 배치를 해서 우리 상인들이 좋아하십니다. 농산물 농업 지원도 이제 스마트 농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매우 잘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뭐 훨씬 과학적인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고 백옥살 촉진을 위해서 경로당에 한 800개가 넘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경로당에 정부미를 드리는 것을 100옥살 드리는 걸로 했고 올해부터는 몇 개 대학에도 100옥살을 넣도록 했습니다. 우리 용인형 친환경 농업관리실도 이제 내년에 완공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 가공품 판로 확대를 위해서 뭐 일본의 푸드 박람회도 가는 걸 지원하고 해서 많은 저희들이 지원 활동이 하고 있고 남사의 하해 유통 복합센터 건립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파멘 포리스트도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 좀 가름하고 뭐 아파트 해결사라는 별명 이런 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용인에서는 부실 아파트는 안 된다. 그래서 부실 아파트를 막기 위해서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저희 시가 챙기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교통망 확충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도로 같은 경우에 뭐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국도 45호선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반도체 고속도로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화성 양감에서부터 우리 남사 2동, 원삼, 안성 1주까지 용인을 동서로 횡단하는 고속도로입니다. 그게 되면 경부와 연결이 되고 국도 45호선 연결되고 포천 세종 연결되고 중부하고 연결이 되고 포천 세종 고속도로 동용인 IC 양지 쪽에 IC 하나 개설하는 것도 타당성 조사에서 1.03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로공사하고 잘 진행을 해서 2028년 개통 목표를 하고 있고요. 남용인 IC 원삼 쪽은 올해 말에 개통이 되게 됩니다. 지금 포천 세종 이용하시는 분들 만족도 매우 높습니다. 송파 강동에서 우리 모연 쪽으로 해서 여기 시청 오는데 뭐 25분, 30분이면 지금 오는 상황이고요. 처인 휴게소는 아주 명소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는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이야기했고요. 철도와 관련해서 정말 철도도 주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경강선 연장은 민선 7기 때 실패한 것인데 지금 국가산단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 이 유치로 인해서 경제성이 많이 올라가서 비용대 편입값이 광주시하고 공동영역 결과 0.92가 나왔고 국토교통부 자료에도 경강선 연장 등 철도망 확충,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자료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 동탄 부발선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장담은 못합니다. 이제 5차 철도망 계획에 같이 넣어야 되는 건데 철도망 계획은 앞당기자고 제가 취임한 첫 번째 기자회견부터 주장을 했고 계속 주장해서 앞당기기로 했죠. 그런데 이제 올해 정치 상황 때문에 사실 올해 여름이면 5차 철도망 계획 확정될 걸로 알았는데 한 6개월 정도 미뤄져서 올해 말에는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5차 철도망 계획에 경강선 넣어야 되고 동탄 부발선이라고 해서 동탄에서 우리 남사, 이동, 온삼 해서 이천 부발까지 가는 철도, 평택에서 부발로 가는 철도 사업이 4차 철도망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경제성
때문에 지금 현재 예타 조사 중인데요. 경제성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시가 계속 주장해서 SK 하이닉스 온삼은 프로젝트가 끝나면 상주 근로자가 뭐 4만여 명에 육박할 걸로 보이고 또 그쪽 주변에 이제 주거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온삼을 거쳐서 부발을 가자. 그래서 평택, 안성, 온삼 부발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지금 기획재정부가 예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계획만 가지고 예컨대 우리 용인 도시계획 인구 2035 가지고 생각하는데 2040 가지고 생각을 해라. 우리가 확정은 안 됐지만 이렇게 늘어날 거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 온삼에 일하는 근로자가 4,000명인데 13,000명까지 늘어간다. 이런 것들을 담아줘야 된다. 이 프로젝트가 뭐 예타 하는 분들이 그 프로젝트에 대한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2050년 초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게 된다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되면 사실은 동탄에서 온삼까지만 이으면 됩니다. 그러면 또 경강산하고도 연장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제가 김동연 지사 17, 8번을 아마 보도자료 내서 직접 다 쓴 거지만 지적을 하고 비판을 했던 경기 남부 광역철도 4개 도시가 하죠. 1.2 BC값이 1.2 서울 종합운동장, 수서역, 판교, 대장동, 용인, 수지, 신봉동, 송복동, 광교, 화성, 봉단까지 50km가 약간 넘는 거. 이것도 5차 철도망 계획에 꼭 넣을 계획이고 이걸 넣으면 동백, 신봉성, 우리 동백하고 뭐 신봉, 성복 이쪽 시민들 바라는 거죠. 구성 쪽. 동백, 신봉하고 연결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경기 남부 광역철도 신봉 쪽에서 동백, 신봉을 이제 연결을 하면 수지구와 기흥구 교통이 훨씬 좋아지죠. 또 동백에선 경전철하고 연결을 하면 우리 처인구로도 연결이 쉬워지고 경강선이 되면 또 더 좋아지고 이런 이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경기 남부 광역철도 신설에 상당한 주력을 하고 있고 동백 신봉선도 이거는 경기도 철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계속 이야기를 잘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흥구 시민들이 원하는 분당선 연장 확정 4차 철도망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도 소위 예타에서 잘 나오도록 저희 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투자 램 리서치 용인에 진입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오산의 세교 신도시는 국가산단 배후도시로 우리 이동욱 신도시 발표될 때 같이 됐고 동탄에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이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양이 많아서요. 참고를 좀 하시고 질문을 받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